여중생 납치 사건의 반전입니다. 자,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딱 네. 저 제목만 들었을 때는. 맞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 마포구의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성인 홍대. 남성, 홍대 입구역 오. 근처에서 성인 남성 5명이 여중생을 갑자기 납치를 한 겁니다. 이야. 뭐 영화 같은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5명의 성인들이 한 여중생을 납치했는데 차에 태웠습니다. 여중생은 차 안에서 부모에게 구조 요청 연락을 보냈고요. 어머니는 지구대에 바로 납치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대 입구역에서 출발을 해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이 여중생을 내려다 주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대체 괴한 5명 여중생을 뭐 예전 진짜 우리 박 변호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인신매매. 인신매매 그때는 진짜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인신매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세상에서 인신매매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이 괴한들이 여중생을 납치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이 여중생한테 이 여중생이 뺏긴 돈이 무려 한 2,7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중생이 왜 돈이 이렇게 많냐? 이게 좀 문제인데. 그러네요. 알고 보니까 이 여중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던 거예요. 하하. 본인 돈이 아니겠죠. ATM기에서 2,700만 원을 인출을 했고 이 인출책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5명한테 범행을 의뢰해서 이 돈을 뺏기 위해서 괴한들이 이 여중생한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야, 지금 진짜 3천만 원을 딱 받아서 그 중에 300만 원 자기가 쓰고. 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여중생이 좀 얼마 좀 뛰어갔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실 제일 충격적인 건 중학생이 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다는 건 굉장히 그죠? 충격적이고 그게 제일 뭐 충격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처음이 아니라 2번째였다는 것도 더 충격적이고요. 2번째였대요?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 3천만 원을 인출해서 300만 원은 본인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3천만 원을 본인이 다 쓰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괴한 5명이 납치돼서 사실 이걸 2,700만 원을 빼앗겼다고 하기도 웃기네요. 자기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본인이 가지고 있던 2,700만 원을 빼앗겼던 겁니다. 아, 교수님 진짜 어쩜 좋습니까? 저 이제 얘는 중학생이에요, 얘 도대체.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범죄 연령의 연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것은 주로 이제 뭐 단순 폭행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그 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여중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충격적이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연유로 그러한 그 범죄 조직에 몸을 담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저런 어떤 그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이게 여중생 인출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야, 진짜 이러다가 계속 연령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드는데 아니,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마 얘네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막 서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걸려도 처벌을 가볍게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이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 단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미성년자를 부인하기도 쉽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인출만 해서 돈만 갖다 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에 많은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나서는 이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중생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여중생이 이런 일을 하다가 검거가 되면 아시겠지만 성인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만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다 걸려봐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관계가 맞고 그리고 또 이 여중생이 뭐 돈 인출해서 나가면 그걸 보이스피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예, 보이스피싱 그렇죠.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검거되거나 걸릴 확률도 적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미성년자들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잠깐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인출책을 하다 보면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지금 여중생도 300만 원을 인마이 포켓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어차피 이 돈 범죄 수익이니까 이 중에 일부를 갖고 튀어도 먹튀를 해도 뭐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날 어쩌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도 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라서 그 돈 그래 포기하자 대신 얘를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그냥 이 아이들 지금 이 돈 그냥 얼마 슬쩍 해도 뭐 상관없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는 3천만 원 정도 현금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앵커님? 예? 3천만 원 정도. 저요? 네. 현금으로 만진 적은 없죠. 네, 뭐 그냥 현금으로. 계좌로 쏘고 뭐 이런 네, 건. 네, 그렇죠. 3천씩 쏘세요. 예? 계좌로 막. 아니 저도 무슨 집에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월세를 뭐 살든 뭘 살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성인들도 이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그런 만진 경우는 적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담하는 이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 또래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기 눈 아래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인들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돈을 성실하게 버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월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천만 원 이게 그야말로 자기가 봤을 때는 눈먼 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불행과 훨씬 그 근접해지는 그런 그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여중생 또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 조직들 또 이런 친구들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준엄하게 좀 꾸짖어 주시죠. 네, 촉법소년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년법상의 보고처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가담자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실제로 또 나이도 많이 어려지고 있고요. 미성년자보다는 한 20대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본인이 그 돈을 다 나중에 본인이 갚아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할 거고요. 이번에 조금 나은 게 괴한들이 이제 같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 다 확인을 좀 해보면 그래 총책까지는 잡긴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이고 이 공범들 지금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